30계약 주가지수 선물을 팔면 현물시장에 이렇게 500만 불 베타 1.5인 현물 주식 포트폴리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30계약을 팔면 전체적으로는 현물, 선물 다 합쳐서 베타가 제로인 새로운 그 무위험 채권과 같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격이 되는 건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30계약 안 팔고 한 20계약 팔고 또는 10계약을 오히려 더 사고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 안 드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베타 값이 바뀝니다. 그게 그 다음 얘기예요. 자, 이 주가지수 선물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내가 갖고 있는 현물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주가지수 선물을 몇 계약 사느냐 파느냐 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앞으로 이 펀드 매니저가 불마켓은 앞으로 시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좋아진다거나 또는 베어마켓, 앞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예상될 때 내 포트폴리오, 현물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조금 전에 1.5였잖아요. 현물 포트폴리오 가치는 500만 불이었고, 이거를 포트폴리오 베타를 한 2.0으로 올리겠다. 시장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아서. 또는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1.5인데 0.75를 좀 낮추겠다. 그럴 경우에 현물 주식을 일일이 그 베타값 맞추려고 골라내서 파는 번잡함 대신에 어떻게 하면 돼요? 주가지수 선물을 추가로 더 사거나 조금만 일부 팔아가지고 베타 값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어요. 그때 적용되는 이게 공식이고요. 이건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제와 똑같아요. 지금 현재 주가지수 선물이 1000이고 내가 관리하는 포트폴리오는 500만 불이고 내 포트폴리오 베타는 1.5입니다. 그리고 이 주가지수 선물 1포인트의 가치는 250불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30개의 주가지수 선물을 팔았을 때 베타 값이 전체적으로 제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내 포트폴리오 베타를 0.75 만들겠다 그러면 몇 계약을 사거나 팔아야 됩니까? 주가지수 선물을. 이게 나오죠? 지금 현재 1.5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베타를 0.75로 만들려면 이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대로 했더니 15가 나와요. 자, 주가지수 선물을 15계약만 팔면, 아까는 30계약을 팔았죠. 30계약을 팔 때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베타가 제로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의 반인 15계약만 주가지수 선물을 파니까 어떻게 돼요? 포트폴리오 베타가 0.75가 됩니다. 원래는 1.5였는데 전체적으로 15계약을 파니까 0.75로 줍니다. 포트폴리오 베타를 더 많이 줄이려면 더 많은 계약수를 팔면 돼요. 공식은 이겁니다. 오케이? 거꾸로 포트폴리오 베타를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앞으로 시장 상황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베타를 좀 올리겠다. 2.0으로 올리겠다. 예를 들어서 2.0으로 올리겠다. 그럴 경우에는 2.0 빼기 1.5 해가지고 계산했더니 10계약이 나오는데 10계약을 삽니까? 팝니까? 이 경우는 주가지수 선물 10계약을 추가로 사는 겁니다. 내가 현물 주식 500만 불어치 포트폴리오 베타 1.5짜리 갖고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베타 2.0 정도로 올리겠다. 그러면 주가지수 선물을 추가로 10계약을 파는 게 아니라 팔면은 포트폴리오 베타가 줄어들어요. 30계약 팔면은 포트폴리오 베타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15계약 팔면은 포트폴리오 베타가 0.75로 1.5에서 0.75로 줄어들었어요. 포트폴리오 베타를 거꾸로 1.5에서 2.0으로 늘리려면 주가지수 선물을 추가로 사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몇 계약 사느냐? 10계약 사면 돼. 아시겠죠? 이렇게 주가지수 선물을 활용해서 해지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관리하는 주식 포트폴리오의 베타 값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지수 선물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주가지수 선물은 또 굉장히 쓸모가 많은데요. 채권을 synthetic이라는 말은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채권을 만드는데 주가지수 선물이 활용이 됩니다. 지금 주식이 있고, 뭐 주식 포트폴리오라고 합시다. 이 주식 포트폴리오와, 그러니까 이 주식 포트폴리오가 마켓 포트폴리오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주식이. 이 주식 포트폴리오가 마켓 포트폴리오일 때, 요거랑 같은 기초자산을 갖고 있는 주가지수 선물을 팔게 되면, 인공적으로 채권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식을 살 때 돈 들어가죠. 이 주식 포트폴리오,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코스피 200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코스피 200 살 때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동시에 코스피 200 선물을 팝니다. 3개월 후 코스피 200 선물을 팔아요.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아요. 근데 이 코스피 200 현물을 살 때 돈이 없어서 그만큼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코스피 200 현물을 사면서 동시에 코스피 200 선물을 팔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3개월이라고 했어요. 3개월 지난 다음에 그 돈을 빌려서 샀기 때문에 빌린 것만큼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선물을 팔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물은 코스피 200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건 이제 현금으로 정산을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내가 갖고 있는 현물을 이 주식을 전달해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남아 떨어지는 게 내가 현물은 갖고 있고, 이걸 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을 갖고 있고, 금을 전달해 주고, 그 대가를 받게 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죠? S0 곱하기 2의 R-QT. 그거만큼은 내가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주식 살 때, 주식을 살 때, 들어간 돈과 이걸 하여튼, 플러스 마이너스 다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게, 마치, 결과적으로 남는 게 내가 하나는 사고, 나중에 받게 되는 돈이, 요게, F0인데, F0는 S0 곱하기 2의 R-QT를 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물론 요 Q 때문에 조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결국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또 주식에서 배당받는 거랑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요 Q 값은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2의 RT만큼 남게 돼요. 나한테 떨어지는 게. 요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면서. 근데 요 2의 RT라는 게 결국 채권 투자했을 때 채권 수익률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요지는